안녕하세요. 데일리 핫이슈 김전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처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간소화한 비대면 설날을 보내고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쉬는 날에는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쉬셨죠? 푹 쉬고 오면 유독 월요병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 DJ분께서 이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거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점심시간에 맛집을 가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업무를 할 때 책상 조명을 밝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평일이던 주말이던 기대할 만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 맞이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2월 15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입니다.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집니다. 이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고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서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은 제주항공과 지역난방공사, 롯데손보, 강원랜드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이매진 아시아의 상장 폐지입니다. 이매진 아시아는 작년 11월 중순에 제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나오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고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정리 매매를 거쳐서 15일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공모 청약입니다. 오늘은 3개 기업의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빅데이터 기업의 C랩과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유일 에너테크,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인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네, 청약 예정인 분들은요, 공모가와 각 주관사 확인하시고 내일까지 청약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테마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말 길고도 길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맞붙은 소송, 결국 미국 ITC에서는 최종적으로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에 제기했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확정하고 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과 유통, 판매를 10년 동안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자체는 LG의 승리로 일단락이 되었지만요. 이 두 회사 간의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불리한 상황입니다. 단 합의금은 수조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고요.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과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까지 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늘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장중에 9%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은 장중에 49,714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월가 주류에서 점점 투자 자산과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앨런 하워드와 폴 튜터 존스 등이 이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밝혔고요. 뉴욕의 멜론 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 출시가 승인이 됐고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산하 투자 운용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처럼 비트코인이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처로 인정이 받고 있는 데다가 가격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인 위지트와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등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 증권가에서 하이트 진로에 대해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회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5,166억 원, 영업이익은 27% 감소한 239억 원으로 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테라나 진로의 수요는 증가했지만요.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업소용 채널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최근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업소용 채널 수요는 점차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도 고성장 대비 낮은 성장세지만 이 기저부담 감함 시 양호한 흐름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S-오일입니다. S-오일이 지난해 4분기 정유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89,1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S-오일은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조 2,803억 원과 영업이익은 931억 원의 실적을 내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정유 사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제품 소비가 줄면서 897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요. 이 석유 화학 사업에서 727억 원, 윤활 기유 사업에서는 1,101억 원 등의 흑자를 냈습니다. 덕분에 S-오일은 국내 정유사 4개 중 4분기에서 유일하게 흑자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S-오일은 석유화학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8년 말부터 잔사유 고도화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공장을 최대한 가동해서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따라 S-오일은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꾸준하게 늘면서 정유 사업의 부진을 만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는 쿠팡, 나스닥 상장에 따른 수혜주 총정리입니다. 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쿠팡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이 쿠팡이 나스닥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쿠팡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식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상장될 보통주 수량과 공모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상장 모멘텀의 영향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고 쿠팡 수혜주들이 오늘 시장을 대부분 주도했습니다. 네, 크게 물류기업과 OTT 기업, 온라인 결제, 식품 기업 이렇게 4가지의 주가가 우상향 중이고요. 쿠팡과 전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밀접한 연관이 있을수록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물류기업 중 대표적인 곳은 동방과 KCTC입니다. 동방은 쿠팡의 물류전담 운송사라는 이유로 쿠팡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KCTC 역시 쿠팡의 물류협력사입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 물류창고 확대로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손꼽히는 세방과 한익스프레스도 모두 각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물류 관련주 상승에 따라 함께 움직임을 보이는 테마는 바로 이 골판지 제조 기업들인데요. 대형 포장도 오늘 상한가에 장중에 기록했고요. 영풍제지와 태림포장, 삼보판지, 대림제장 등 이제 올라주면서 오늘 골판지 테마는 1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말에 쿠팡은 OTT 쿠팡 플레이 론칭을 발표하면서 이 콘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OTT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오른 KTH는 역시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이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쿠팡 OTT 직접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쇼박스도 장중에 2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결제 처리 기업인 다날도 오늘 장중에 12% 넘게 급등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 쿠팡 결제액 증가로 올해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쿠팡 상장에 따라 이 네이버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현재 다양한 쿠팡 수혜주 가운데서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곳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쿠팡의 상장과 함께 성장성을 인정받을 경우 국내 1위 이커머스 사업자인 네이버 쇼핑 또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는 쿠팡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최대 50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네이버의 이커머스 부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낮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네이버는 4%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3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쿠팡 관련주들이 증시를 이끌었던 하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쿠팡의 상장을 계기로 이 쿠팡의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 기대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